좋아요, 구독! 그동안에 사실 우리 시장의 부진한 원인을 꼽자면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외국인이 현재 수급이 없다, 메말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는 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그 주체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니까 뒷받침이 되면서 지수도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 둘 다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방향은 어디 쪽에 있는지 더불어서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업종, 어느 섹터를 현재 담아내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개인 수급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런 연속적인 상승, 특히 대형주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상반기 들어서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중에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에서는 전기, 전자, 그리고 운수 장비, 철강, 화학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은 양주체 모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대형주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이틀 연속 코스닥 부분의 기관에서도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수급적인 체크리스트 살펴본다면 소형주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움직이고 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 전체적인 호황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 부분이 예수금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코스닥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춤할 수 있다. 시장에 주춤할 수 있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가 움직일 때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은 좀 주춤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쪽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증권가 이야기를 보니까 IRA를 축소하려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뒤에는 업황이 회복될 수가 있다. 라면서 꽤나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2차 전지 쪽은 워낙 힘을 못 냈던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가 볼만 할까요? 그리고 또 사실은 테슬라로 지금 밸류체인을 형성을 해서 함께 상승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테슬라랑 2차 전지랑 따로 놓고 봐야 된다. FSD 쪽으로 살펴봐야 된다. 라면서 약간의 좀 반대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FSD 쪽으로 아예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양쪽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 FA 쪽을 양쪽 모두 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테슬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다시금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이 시장 전체, 특히 미국에서의 좋은 상황, 업황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국 내에서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의 이런 테슬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외에도 유럽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기업체들을 살펴볼 때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볼 점은 바로 매출 증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출 증대 부분 기존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높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런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 업황의 부분 예전만큼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를 지금 매수 고민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단기로 지금 가격대가 밸류 체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다.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 단기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상승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
2차 전지 부분에서의 판매량 증가,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 부분,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한데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때는 지금 앞으로 걸림돌로 놓여 있는 이 부분들이 모두 다 해소가 돼야지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중국으로 좀 시선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로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이 그동안 워낙 많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뭐 경기 부양책 회의가 진행이 됐을 때 10조 이하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근데 사실 열어봤더니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내용들밖에 없었어가지고 우리 증시도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리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살짝 살펴봤더니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 부양책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이라던가 화학 아니면 여행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회의가 끝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쪽 섹터들 오늘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중국발 좋은 이슈, 화장품과 여행, 화학 쪽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화학 쪽,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술 쪽에 있어서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가격적인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추격을 많이 당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화학 쪽에서는 큰 메리트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관광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예전만큼은 없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중국향 매출이 그렇게 예전만큼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이슈가 계속 나온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정말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들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매출뿐만이 아니라 북미 쪽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국향 매출에 집중이 돼 있었던 회사들이었지만 북미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회사 쪽 이쪽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예전만큼의 매출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미국향 매출 늘려가고 있는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 관한 이슈로 떴던 화장품주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이제 미국 쪽 향이 짙게 묻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길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또 최근에도 미국 향 기업들이 꽤나 시세가 잘 나왔던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치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이슈인 탄핵 정국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인 면에서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테마주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대형주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어느 정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매수,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외인의 수급적인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관 매수와 더불어서 시장 전체적인 견인을 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 기술주 위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라고 보여지고 지금 어느 정도 돌발 상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하방 경직성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 위치에서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 PBR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0.83까지 내려왔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 이 시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7% 이상 시장이 어느 정도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정책 부분 그리고 외국인 수급 부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부분 체크를 해본다면 다양한 요인들이 국내 시장의 좋은 흐름들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저점 대비 올랐지만 낙폭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추가 낙폭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 PBR이지만 내년에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 해외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